여러분, 세금 폭탄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한 변화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 일상과 큰 관련 없어 보이지만 그 순간이 오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재산과 수익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개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또 부자들 얘기겠지, 나랑은 관계없어. 그런데 정작 바뀌는 건 우리가 평생 모아둔 돈을 조금씩 움직일 때, 작게라도 불려보려고 시도할 때, 혹은 달달한 배당이나 이자를 받으려고 할 때, 그 순간 조용히 새어나가는 세금입니다. 십수년 동안 모아둔 자산, 누구는 연금처럼 든든하다 생각하며 방심할 수도 있지만 이번 변화는 특히 5, 60대 시청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내 돈 그대로 내 손에 들어오겠지 하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라.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보이지 않는 세금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안에 무엇을 점검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올해가 끝나갈 때 당황하며 재산을 지키려 뛰어다니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그래서 거래세를 낮췄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같은 개인들도 숨 좀 돌리겠다 하고 안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말이 바뀌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2023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발표. 그 말은 곧 주식 한 주를 살 때도 팔 때도 세금으로 더 떼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5, 60대 개인 투자자. 거래가 잦지 않아도 한 번 매수 매도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개미 투자자. 문제는 이겁니다. 부동산 세금은 그대로 두면서 금융 투자에만 부담을 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한 60대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돈을 굴려도 굴리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내기도 전에 세금으로 먼저 나갑니다. 세금이 오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는 줄어듭니다. 거래가 줄면 시장의 활기는 죽고 결국 기관과 외국인만 남는 시장이 됩니다. 즉, 세금을 더 걷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에게 돌아옵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시끄러운 내용 중 하나, 바로 대주주 양도세 강화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주주 아니니까 상관없겠지?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 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한 대량 매도가 쏟아집니다. 이른바 연말 매도 러시죠. 실제로 2021년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찍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연말 폐장을 앞둔 단 6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8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왜일까요? 세금 때문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보유 주식 규모를 줄여야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고 양도세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주주 과세 기준이 더 강화된다면 연말 주가 폭락 위험, 장기 투자자의 심리 위축, 일반 개인 투자자까지 덩달아 손실. 문제는 세금을 피하려는 매물이 시장 전체를 흔든다는 겁니다. 이때 손해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매수매도 시기를 잘못 잡은 개인 투자자들, 즉 여러분 같은 노후자금 투자자들입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겠다. 언뜻 듣기에는 투자자들에게 호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거래세를 올려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배당을 장려한다고 하니 이게 우리 보고 주식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소득 세율을 낮춘다고는 하지만 배당을 주는 기업은 대부분 대형주입니다. 즉 소형주와 테마주를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세 인상, 양도세 강화, 혼재된 배당 장려책,
이 세 가지가 섞이면 노년층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방어적이 됩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세금만 내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순간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발이 점점 묶입니다. 이 불안은 곧 시장 유동성 위축, 주가 하락, 투자 심리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번 세제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겨냥한 맞춤형 증세입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됐다. 많이 버는 금융사와 보험사에서 세금을 더 내는구나. 서민 부담은 없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행과 보험사가 세금을 더 내면 그 비용은 그대로 고객에게 전가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행은 이자 장사로 돈을 멉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높여 이익을 만듭니다. 만약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은행은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어떨까요? 보험사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새로운 가입자 모집과 기존 가입자 유지에서 보험료 인상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겉으로는 대형 금융사 타깃 증세 같아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고객, 가입자, 대출자인 개인들에게 부담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노후자금으로 예금, 적금, 보험을 관리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입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안전하게 맡겨놓았을 뿐인데 금리는 깎이고 수수료와 보험료는 오르는 조용한 세금 전가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수 확보가 급하다. 재정이 불안정하다. 세금부터 걷겠다. 실제로 이번 개편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는 약 8조 1천억 원. 그중 무려 7조 원 가까이가 법인세, 증권거래세, 양도세 등 기업과 투자자에게서 걷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첨단 산업 세제 혜택, 예를 들어 반도체,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는 이번 개편에서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단기 세수 확보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 유인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노년층 투자자들이 주로 보유한 주식이 뭔지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바로 첨단 산업 세제 혜택의 수혜를 받을 회사들입니다. 세제 지원이 늦어질수록 기업의 투자 속도는 느려지고 그 결과는 결국 주가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세제 개편은 세금은 당장 걷고 주가는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자인 개인, 특히 노년층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단순히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산층과 지방 거주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닥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호금융조합원 비과세 특례 축소입니다. 지방 농협수협신협에 예금 넣으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50에서 70대 시청자분들은 이런 금융기관을 주거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특례 축소가 현실화되면 이제 이자 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결국 시골과 지방 어르신들의 예금 이자는 줄어들고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 보험료와 수수료 인상까지 겹친다면 나는 투자 안 하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사실상 조용히 세금 인상 효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노후 생활비에 민감한 노년층에게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한 달 생활비에서 5만 원, 1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연말 매도 러시. 이 현상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개인이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연말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20%에서 최대 3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익의 5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연말이 되면 보유 종목을 일부러 매도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주주 기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코스피 최고점 당시 연말 6거래일 동안 8조 5천억 원 규모의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세금 회피를 위해 대량 매도가 발생하면서 연말 주가는 더 크게 흔들리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와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에 연말 주가 변동성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년층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말 직전 보유 종목과 평가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분산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권사 앱에서는 대주주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올해 안에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세금과 주식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세율이나 법률이 아닙니다. 바로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노년층 투자자에게는 몇 가지 고질적인 심리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손실 회피 심리. 세금을 내기 싫어서 손해를 확정짓기 싫어서 불리한 조건을 알면서도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배당 착각. 이번 세제 개편에서 배당 장려책이 도입됐지만 세금을 제하고 보면 실질 수익률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 ETF나 은행주에 집중된 노년층은 세후 수익률을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셋째, 과도한 확신과 후회. 나는 장기 투자니까 상관없어라는 확신, 그리고 세금 폭탄을 맞은 뒤의 후회가 매년 반복됩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겹치면 노년층 투자자는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세금 내고 버틸까 아니면 팔아서 현금화할까,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심리적 압박은 결국 연말 패닉 매도, 저점에서 손절, 재진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노년층 투자자분들에겐 세금 계산과 투자 심리 관리가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025년 하반기 생존 가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보유 종목과 금액 점검입니다. 연말 기준 대주주 요건 종목별 10억 원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증권사 대주주 사전진단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금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분할 매도와 분산 매수 전략입니다. 필요하다면 10월 또는 11월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하세요. 한 번에 팔면 세금뿐 아니라 주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3단계는 세후 수익률 체크입니다. 배당주, ETF, 채권형 상품 모두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배당 ETF라고 해도 배당 소득세를 제하면 은행 예금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세금 일정 캘린더 만들기입니다. 연말 양도세, 배당 소득세, 이자 소득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개인 세금 캘린더를 만들어 두면 필요할 때 현금을 확보해 불필요한 매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장기전 대비입니다. 정부 세제는 해마다 바뀌고 세금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납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 배당, 양도, 거래세를 모두 고려한 세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 투자자라면 세금으로 인해 노후 생활비가 줄어드는 순간이 실제 체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에는 세금을 모르면 수익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올해 2025년 하반기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그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은 장기 투자야, 그냥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배당 과세 구조 변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덮쳐오면 그냥 들고 있다는 선택이 그 자체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투자자분들께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연말 매도 러시로 인해 단기 급락을 경험할 수 있고 세금을 내기 위해 원치 않는 현금화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모르면 세금 폭탄, 알면 생존 전략.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세후 수익률을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연말 전에 일부 매도와 분산 전략을 세우세요. 올해 주식시장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세금과 전략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증시는 눈에 보이는 수익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세금이 더 무섭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으면 수익은 줄고 세금은 불어나며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줄이고 시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 세금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몰라서 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알아도 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도 구독자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알아야 덜 당합니다. 알덜당이었습니다.